저희 오늘 LG전자,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 요즘 베팅의 순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예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LG그룹과 관련해서 블록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필두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맞물려서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블록딜 이슈가 LG그룹주들에게 미친 영향까지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인포스탁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LG화학 주식을 지금이라도 매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수를 권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뭐 장기로 가져가는 투자자 그리고 이익이 충분히 나 있는 투자자라면 뭐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이 단기적인 변동은 뒤로 하고 들고 가시면 되겠지만 높은 가격에 사서 이미 LG화학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나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가격에 접근하셔서 단기적인 흔들림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한 번은 접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1월 말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 순위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시장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뭐 시총 2위로 올라설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아마 3월 만기까지는 이 종목과 관련된 전체적인 수급이 한번 흔들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과 관련된 지수 수급, MSCI와 관련된 수급, 뭐 물론 에너지 솔루션이 제공하는 주식의 양이 제한적이어서 생각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LG화학의 전체적인 비중은 기계적으로 줄고 LG에너지솔루션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화학의 실적이 눈에 띄게 1분기에 좋아진다면 그런 매물을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시면 이번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도 유동성 공급을 크게 줄일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3월까지 전부 다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테이퍼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서 3월 달까지 다 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도 보겠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기계적인 수급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좀 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슈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LG화학을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작에 나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시점이세요. 70만 원이라는 마디 지수까지 깨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LG화학의 어떤 수급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ETF나 펀드에서도 전기차를 사려는 그 매수 수요세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또 사게 되면 LG화학은 또 시총 비중이 더 줄어들 그럴 개연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전량 팔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대장주가 들어서고 이게 어차피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영향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수급에 크로스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우리가 크래프톤 사례에서도 봤고 여러 대형주들의 상장 사례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기계적인 수급이 시장의 수급이 얇을 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뭐 이익도 좋아지는 그런 장이면 이런 수급적인 내용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어제도 우리가 시장에서 절감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오르다가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만 빠지니까 지수가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런 얇은 수급의 장에서는 그런 기계적인 수급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대인이고 단기적으로 계좌에 잡히는 그런 마이너스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장기적으로 이게 120만 원, 150만 원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빠지면 더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더 사시면 됩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어쨌든 그런 기계적인 수급 내 계좌에 찍히는 그 마이너스를 나는 쳐다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요즘 또 시장의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종목에 미친 영향도 클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LG화학을 지금 뚝심 있게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네. LG에너지솔루션이 나가고 난 뒤에 이 회사 본연의 가치에 주목을 하셔야 될 텐데 LG화학이 전지소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본업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 뭡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카드를 확인한 게 중국은 기술이 없고 그다음에 미국은 공급망이 아예 없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더니 마스크 자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런 특수 상황에서 누군가 뭔가를 쥐면 미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LG화학 공장 만들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공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장 만들어 봐야 중국에서 전구체를 안 주면 못 만들거든요. 전구체가 있어야 거기다 뭐 리튬을 입히고 뭐 흑연을 입혀서 응극제, 양극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고 했는데 그 공급망 재편도 당장은 미국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그 욕을 먹어가면서 분리 상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대주주를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만약에 외부 조달하거나 하면 회사가 지는 부담이 크고 그냥 유상증자를 하자니 대주주 지분이 희석되고 그래서 이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무리수와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또 물적 분할한 것을 상장하는 이런 상황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할까요? 중국에게 전적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전구체 같은 것들을 협력하고 있는 회사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물론 전량은 아닐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50%만이라도 줄이면 분명히 미국 공급망에도 도움이 되고 전 세계 공급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우리가 이제 미래로 바라봐야 될 거는 석유화학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 정도만 해도 된다. 그다음에 소재만 약간 고급화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종의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장에 공급하는 최종 전장 모듈은 LG전자와 마그나 합작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그럼 배터리 셀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만들면 LG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들을 LG화학이 담당한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LG화학 한 회사로 있었을 때 이 자금을 다 조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온갖 욕을 먹으면서 일단 물적 분할해서 분리상장을 택한 거고요. 그래서 LG화학의 분류로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오면 LG화학의 향후 성장성은 결국 뭐 도전제가 됐든 뭐 CNT 도전제가 됐든 아니면 지금 뭐 양극할 물질의 전구체 같은 것들이 됐든 이런 것들을 주변 회사와 협력해서 얼마만큼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성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최소한 2, 3년 정도는 두고 봐야 전반적인 어떤 공급망의 재편, 그다음에 중국의 비중 축소 이런 것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가 반도체를 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을 스스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한 모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내재화해야 이익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LG화학도 뭐 LG에너지솔루션으로 모든 성장이 다가고 LG화학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또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LG화학이 동박 그리고 실리콘계 음극재 등 이제 추가적으로 또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금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전구체 같은 것들을 뭐 E&D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목표일 거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LFP 같은 것들도 아마 계속 연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 소재들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탄소 나노 튜브 같은 도전제, 실제로 이제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든 이런 도전제,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전지로 가면서 바로 전고체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도 있을 텐데 지금 한 가지 방향으로 고집하는 게 바로 죽음의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향후 전지 시장이 어떻게 커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반도체에서도 4나노도 필요하지만 3나노도 필요하지만 10나노도 필요하고요. 28나노도 필요하고 40나노 빈메모리도 필요하죠. 왜? 반도체가 각각의 용도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터리 얘기할 때 3원계만 좋고 그다음에 전구체로 넘어가면 무조건 좋다라는 어떤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류 기지 2개를 30km를 1시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차에 과연
아주 높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기차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LFP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전고체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 개발의 역할, 소재 개발의 역할을 LG화학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중국에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과 그리고 향후 차세대를 위한 어떤 그런 연구들 그건 아마 돈을 벌고 있는 LG화학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한동안은 공장 만들고 공장 안에다가 추가적인 배터리셀을 증설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차세대 전지의 소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근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뭐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LG화학의 주식을 사모아가도 괜찮다는 전략을 권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가격 전략은 그렇다면? 일단 뭐 가격 전략을 뭐 정확하게 얼마가 뭐 중심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지금 이 7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그 석유화학의 가치,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분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정말로 비싼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인할 수는 없지만 7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중심으로 올인할 수 없지만 이 가격대에서부터는 저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1월로 넘어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해서 뭐 ETF가 됐든 뭐 지수 변경 수급이 되었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인다면 더 좋은 종목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으로 너무 몰려가시지 말고 우리가 그러네요. 카카오페이에서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카카오게임즈 이런 것들이 초반에 너무 성장성을 부여하면서 달려버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조금 몰렸다가 수급이 빠지는 기기적 수급이 빠지는 순간부터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하는 종목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흥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쿨해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저가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량 국산화는 뭐 힘든 일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국산화 쪽에 베팅할 수 있는 LG화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70만 원을 중심으로 조정시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 그래서 일정 금액을 만약에 계속 담으시겠다, 월별로 담으시겠다고 생각한다면 물량 기준이 아니라 금액 기준. 더 많이 빠지면 더 많이 사고 그렇군요. 오르면 사는 양을 조금 줄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확대해가는 전략이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한다고 해서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보고 LG화학 투자하셨던 분들이 배신감 많이 느낀다고 하셨는데 결국 얘기를 듣다 보니 광의의 의미에서 LG화학 역시도 2차 전지 관련 주식입니다. 관련 소재 주식이고요. 네. 근데 오늘 LG 그룹주들이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본준 회장이 시간외에서 블록델로 LG 지분을 4%가량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블록딜 이슈가 LG 그룹주들에 미친 영향이 앞으로 오늘 이렇게 빠지는데 계속 빠지게 되는 이슈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LS그룹도 LS그룹에 갈 방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LG그룹도 LG그룹대로 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 정리는 차라리 남아있다면 언젠가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뭐 시장이 좋았을 때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고 가는 것도 저는 뭐 장기적인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시적인 변동성에 불과하고요.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오히려 구본준 회장의 지분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향후 뭐 LS그룹과의 어떤 뭐 그 내부 거래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분리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분리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언젠가는 맞을 매를 좀 미리 맞았다. 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빠진 주가의 어떤 하락은 충분히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LG 그룹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얘기의 중심축이 2차 전지인데요. 근데 단기적인 흐름은 2차 전지에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서서히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예. 반도체 시황이 전반적으로 바뀐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 내년에 상승 모멘텀에 있는 종목군들을 최근에 선택하면서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게 음식료 올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바이오도 툭툭 움직이고 있죠. 이런 식의 어떤 종목의 교체 가능성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CES를 앞두고 신제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는 IT 쪽입니다. 그래서 LG그룹의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신다면 어쨌든 지금의 핵심 종목은 누가 뭐래도 LG이노텍.
그다음에 삼성 TV에도 패널을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애플 얘기만 나오면 반응하는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심축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길게 시계열을 늘리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전기를 활용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래축에는 또 LG의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도 어디가 중심인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막 이렇게 불타오를 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요인이 되었든 뭐 시장의 어떤 악재가 되었든 그런 걸로 인해서 눌릴 때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IT 쪽에 포커싱된 신제품에 포커싱된 종목군들, 부품과 이런 세트를 제공하는 이런 종목군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LG그룹에서도 답이 될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큰 시대적인 어떤 사명 아래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G화학도 병행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내년 1월 중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적 투자의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